안녕하세요. 다락방입니다. 하루하루 바쁘고 지친 일상을 사는 당신을 위해 책을 읽어드리러 왔어요. 저 또한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그 좋아하던 독서도 피곤이라는 핑계로 미루고야 말았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혹은 하루를 마감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는 작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의 하루가 소소한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다락방의 낭독회 시작합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저자 태희의 에세이 마음의 결입니다. 피어오른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때로는 푹 쉬어요. 그리고 활짝 웃어요. 다 괜찮아질 테니까. 앞으로 좋은 날만 기다릴 테니까. 서문. 우리는 타인의 삶을 이해하며 성장한다. 누군가 내게 물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냐고. 인생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냐고. 어떤 것에도 정답은 없겠지만 나는 여기에 이렇게 답하고 싶다. 내려놓음은 모든 삶이 그럴 수도 있음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할 거라고.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내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일 줄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거라고. 사람들의 삶에는 각자의 이유가 존재한다. 그렇기에 누구나 각자의 고민을 안고 살아가며 우리는 그 어떤 삶도 고민도 비웃을 수 없다. 내가 현재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삶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타인의 삶을, 고민을 비난해서도 답이 정해진 질문을 한 것 같다 해서 비웃어서도 안 된다. 어차피 모든 기준은 상대적이며 각자의 고민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음을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타인에 대한 이해의 시작이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넓히는 가장 쉬운 방식은 바로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로 인해 우리는 더 성숙한 나로 성장하게 된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 책은 개개인의 고민과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이 책이 누구나 편히 읽고 그 안에서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고 다른 삶을 이해하고 어쩌면 모두가 비슷하게 살아감을 보며 언제든지 위로받고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놀이터가 되기를 바란다. 각 목차는 각각의 새로운 주제를 지니고 있지만 큰 틀은 다르지 않다. 모든 삶은 선택의 연속이며 그 선택은 나의 몫이라는 것, 그리고 나의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길지 않은 여정일 것이다. 천천히 음미하며 글로 풀어낸 당신의, 우리의 마음이 결을 함께 따라가기를 바란다. 끝으로 현재의 고민과 진솔한 이야기를 용기 내어 전해주시고 늘 감사 인사 전해주시는 저와 인연이 닿은 모든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담아 태희. 1부. 글로 마음을 펼친다. 남들에게 보여주는 삶에 지쳐 있다면 우리는 살아가며 문득 밀려오는 회의감에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이 있다. 그리고 그 돌아보는 때는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이다.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회의감이 든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삶이 잘못된 걸까? 꼭 그 시선에서 벗어나 살아야만 할까? 물론 그럴 수만 있다면 좋을 것이다.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 어쩌면 누구나 꿈꾸는 삶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서, 조금 남들을 의식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당장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 존재함을 알기에 도덕성을 안고 예의를 갖추고 때로는 그로 인해 배려와 양보를 하기도 타인을 돕기도 한다. 세상에는 무조건 나쁜 것, 잘못된 것은 없다. 그것을 내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삶에 영향을 미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나는 그저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지금 얼마나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하고 싶다. 당신의 삶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다. 굿보이 신드롬이라고도 불리는 이 말은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욕구나 소망을 억압하면서 지나치게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나답게 살기 위해서 혼자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지 않고 할 말을 하면서도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정말 마냥 착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나약함을 착한 사람이라는 포장지로 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약 타인의 그러한 시선이 불편하다면 착한 사람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일 가능성이 크다.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은 때로는 나의 나약함과 부족한 면들을 가리기 위한 아주 좋은 포장지가 되기 때문이다. 그것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인식하고 인정해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할 때, 그리고 우리의 내면이 강인해졌을 때, 그래야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거절할 수 있고, 그러한 프레임에서 벗어난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아마도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난 우리의 모습은 스스로 가장 행복한 때의 자신일 것이다. 필요하다면 해야 할 말 다 해도 괜찮다. 그러한 고민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일 테니까. 욱하는 감정 바라보기. 가끔 자리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묘한 기분이 드는 관계가 있다. 그 순간에는 그냥 다수에 묻혀 웃으며 넘어갔는데 곱씹어 보니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분이 들 때다. 이 경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다른 때라면 충분히 웃으며 넘길 이야기를 그날따라 내 감정이 다운되어 있거나 약간의 자격지심에 욱하는 경우. 둘째, 실제로 그 사람이 매우 무례한 사람인 경우. 그런데 어느 이유에서였든 시간이 흘러 곱씹어 보다가 화가 나서 뒤늦게 상대방에게 따지는 행동은 그리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다.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면, 혹은 그 자리에서 유연하게 반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시간이 흘러 따지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기 쉽다. 올라오는 감정을 못 참고 감정적으로 따지면 오히려 내가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알리는 셈이 된다. 나만 느끼는 미묘한 기류. 그러한 것이라면 기분은 좋지 않지만 굳이 따지고 들 이유도 없다. 정 불편하다면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여유 있는 모습으로 그만하기를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상대방도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면 그러한 어투를 그만둘 것이고, 만약 직접 얘기를 했는데도 그 행동이 이어진다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그 상대방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SNS 인간관계에 드는 회의감. 요즘은 인간관계가 학교나 직장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온라인에서도 소통을 하며 관계를 이어간다. 그 가운데에는 아는 사람도 혹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공간이다 보니 상대방의 표정이나 목소리를 알 수 없어 관계의 척도를 팔로우, 이웃 등으로 가늠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어느 날 갑자기 팔로우가 끊겨 있거나 내 피드에 댓글을 달지 않고 내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 모습에 서운함이 들고, 나 때문에 기분 상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래저래 신경 쓰이기까지 한다. 당연히 일부러 그렇게 한 걸 수도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별 다른 뜻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진실을 알게 된다 해도 바뀌는 것은 크게 없다. 이미 팔로우는 끊겼고 소통이 뜸해졌다는 팩트뿐. 그래서 그 진실이 무엇일까를 알려는 고민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저 그 정도였던 것까지였을 뿐. 그 시간에 나는 나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팔로우들과 소통하면 된다. 기분 상하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좋은 일, 감사한 일에 집중하면 된다. 어떤 면에서는 SNS의 관계도 오프라인과 다를 바가 없다. 상대방이 나를 외면하고 모르는 척 하는데 매번 혼자 전전긍긍하며 맞춰주려고만 할 수 없듯이 내가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진심을 다했다면, 정말 마음이 쓰이는 친구에게는 솔직하게 대화해보려는 노력을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후에는 더는 걱정하고 있지 말고 오히려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더 챙기는 것이 훨씬 낫다. 언제가 되더라도 끊길 관계였을 수도, 혹은 언젠가 또다시 깊은 인연이 될 수도 있다. 누군가의 선택에 내가 꼭 언제나 함께여야 할 이유는 없다. 그저 감정을 흘려보내고 현재의 나와 현재의 내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길 바란다. 친구 속에 왠지 자꾸만 남 좋은 일만 하는 나. 우리는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좋은 뜻에서 무언가를 행동하지만 그것이 꼭 나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럴 때면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회의가 몰려오게 된다. 그중 하나는 좋은 마음으로 친구들을 소개했는데 오히려 그 친구들끼리만 가까워지는 경우다. 모두가 함께 친해지면 좋겠지만 왠지 모르게 나 혼자 소외되고 아끼는 사람 둘을 한꺼번에 잃은 듯한 기분. 내가 그 사이에 끼어버린 듯한 불편한 감정. 나를 중심으로 친구들을 서로 소개해줬을 때 모두가 함께 어울리기에 좋은 숫자는 나를 포함해 셋이 아니라 넷 이상인 것을 권한다. 셋일 때는 누군가 한 명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지만 모임이 넷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개개인이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부담에서 조금 자유로워진다. 또한 명심할 것은
이는 학창 시절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 관계의 100%는 없지만 굳이 신경 쓰일 일들은 확실히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된 관계로 인해 상처받았거나 인간관계에 회의감이 들고 있다면 왠지 모르게 나만 소위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것처럼 아무런 실속도 못 차리고 바보가 된 듯한 기분이 든다면 그건 그것으로 괜찮다. 이미 지나간 것을 되돌릴 수는 없다. 대신 서로가 좋은 만남이었으면 했던 나의 선의의 의도가 그들의 관계가 나를 제외하고 가까워질수록 신경이 쓰인다면 내 성향과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과정을 반복하지 않으면 된다.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은 내 주변 인물들에 대한 나의 카테고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인지하는 것. 학교 동창 모임과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이 섞이면 불편해질 수도 있듯 나의 인간관계가 나를 중심으로 어떤 관계도를 그리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경계가 섞이는 것에 대해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이후 내가 선택해서 만든 결과라면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모든 관계에 대해 한 단계 성숙해지며 나에게 맞는 방식과 맞지 않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되는 것이다. 엄청나게 우울한 날의 나에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아무리 에너지가 넘쳐 보이는 사람들도 어느 날에는 기분이 다운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있다. 기계가 아닌 사람이기에 매일 상기되어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비워내야 채울 수 있듯 아무리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도 차분해지는 날이 필요한 법이다. 다만 누군가에게서는 그것이 느껴지고 누군가에게서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그저 그것을 외부로 표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만약 지금 이 순간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한 감정들이 몰려온다면 지금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을 위함인가 회의감이 몰려온다면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다. 앞서 말했듯 누구나 그러한 시기는 온다. 그것은 결코 내가 부족해서도 나만 그렇게 뒤처지는 것이어서도 아니다. 그냥 단지 지금 그래야 하는 시기인 것 뿐이다. 물론 매일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울하다고만 말한다면 이는 조금 다를 것이다. 그렇지만 열심히 살아오다가 어제 오늘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다가 그러한 생각이 몰려온다면 그것은 그저 필요한 감정이다. 그럴 땐 조금 쉬었다 가면 된다. 내일을 위한 준비가 아닌 오늘 이 순간을 살아내면 된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감정이 다운되면 그 감정에 잠시 맡기는 것도 괜찮다. 오히려 그 순간들을 받아들이고 넘길 수 있을 때 우리는 또다시 그러한 순간들을 맞닥뜨릴 때 의연하게 지나갈 수 있다. 그 순간들이 쌓여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직장 내 무리에 끼지 못한 채 살아남는 법. 직장 생활을 하며 가장 고민이 되는 점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다. 아마 평생의 숙제일지도 모르는 인간관계. 특히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에서 직장 내 무리에 끼지 못할 경우 혼자만 겉도는 느낌이 들 때면 당연히 여러모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다행인 점은 학창시절과는 다르게 직장 생활에서는 관계에 대한 정의를 어느 정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말 원한다면 퇴사나 이직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 해도 10대 시절처럼 관계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직장 내에서의 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보내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직장에서의 나와 사적인 영역에서의 나를 동일시하는 순간 그들의 행태에 잠식되어 내 자존감은 떨어지고 내 자신이 사라진다. 이때의 내게 회사는 그저 일터일 뿐이며 내 본거지는 내 본 모습을 알아주는 친구들,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내 오랜 지인들, 내가 마음 터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퇴근 후 만남을 갖는 내 소중한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한다. 비즈니스와 사적인 영역을 구분함으로써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치이지 말고 업무적 대상으로만 대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사회생활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견디기 힘들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조금 부족한 인성의 타인 때문에 결코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의 태도가 내 가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 내 옆에는 내 진가를 알아주는, 나의 진짜 모습을 긍정하는 내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 팩트가 내가 어느 곳에 어느 누구와 있든 내 자존감을 지켜줄 것이다. 나의 노력만으로 상황 자체를 즉각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내 관점을 바꾸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부디 타인으로 인해 나 자신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위해주는 척 남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응대법.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 대화를 하다 보면 화제가 언제나 누군가의 이야기로 넘어가 버리는 사람. 대놓고 뒷담화를 하면 알아채기 쉽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처음에는 좋은 이야기를 하는 듯한데 듣다 보면 안 좋은 이야기인 경우들이 있다. 걔는 다 좋은데 그럴 땐 왜 그런지 몰라. 그런 건 참 잘해. 그런데 이게 있잖아. 걔 사실. 아 맞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걔 대놓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동조하는 척, 가까운 척, 위해주는 척, 충고해주는 척, 심지어 칭찬해주는 척 하면서 단점을 끄집어낸다. 이런 게 결국 모두 뒷담화다. 어쩌면 이 글을 읽는 당신 또한 무의식 중에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나 쉽게 남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마치 상대방을 위한다는 허울 좋은 핑계의 껍데기를 입고선 말이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거나 항상 제3자의 이야기를 꺼내는 친구와 이야기를 할 때에 절대 그 이야기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 나는 동조하거나 조금 거든 것뿐인데 라는 것은 그저 당신의 생각일 뿐, 주위에 타인을 욕했다고 소문이 나는 것은 그 친구가 아니라 당신이 된다. 명심해야 한다. 절대 동조하지 말고 애초에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는 가급적 하지 말 것. 그것만 해도 타인의 구설수에 오를 일은 현저히 줄어든다. 자꾸만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은 일을 자랑하고 싶은, 조금 으스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이는 타인에게 더 나은 사람으로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은 마음, 조금은 우쭐하고 싶은 마음, 왠지 나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들이다. 애써 감추려 노력할 필요도, 바꾸려
노력할 필요도 없다. 누구에게나 있는 당연한 마음이니까. 단지 그것이 과하지만 않으면 된다. 남들을 깎아내리며 나를 높이는 행위. 거짓으로 포장하고 보이는 것에만 급급한 행위. 시간이 흐를수록 스스로도 그것이 진짜 자신의 모습인지 헷갈리는 행위들. 그것이 아니면 된다. 이는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조금 자랑하면 어떻겠는가? 좋은 소식 좀 주위에 나누면 어떻겠는가? 그 모습도 나인데.